이봐요, 정신 차려요. 조금만 버텨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해안가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맥을 짚으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뻗으려다 움츠렸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손가락질, 비난, 배신.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여자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이 외딴 섬까지 떠내려온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외딴 섬 파도리는 본토에서 배로 2시간은 가야 나오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주민은 고작 30명, 대부분 70이 넘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섬에 폐교된 초등학교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민재, 38살. 아침마다 섬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빈 교실을 청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민재는 해안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어젯밤 폭풍우가 심했습니다. 민재의 발이 멈췄습니다. 저 멀리 바위 사이에 뭔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민재가 뛰어갔습니다. 여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재의 손이 본능적으로 여자의 목에 닿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7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차가운 시선들, 손가락질, 사람 죽인 놈이라는 목소리.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또 시작이야. 또 누군가 죽으면 또 내 탓이 돼. 민재가 손을 걷었습니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없이 해본 사람처럼 여자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희미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누군가를 구했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여자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자를 업었습니다. 폐교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폐교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여자를 빈 교실에 눕혔습니다. 낡은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깨끗한 천으로 감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밤새 민재는 여자 곁을 지켰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민재가 물을 가지고 들어섰을 때 여자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해칠 사람 아닙니다. 해안가에서 쓰러져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파돌이에요. 작은 섬이고요. 여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신분증 같은 건 없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민재는 말없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여자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비쳤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거래하듯.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죽을 끓여 문 앞에 놓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놓고 갔습니다. 점심에도 같았습니다. 저녁에도 같았습니다. 여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을 열고 밥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이장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순자, 75살이지만 정정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자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니네. 근데 이렇게 고운 얼굴이 바다에서 죽을 뻔했다니. 할머니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기억 돌아올 때까지 내가 좀 돌봐라. 우리 마을에서 젊은 남자가 너밖에 없잖아. 민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억 없는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바다에서 왔다고 해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는 처음엔 모든 것을 경계했습니다. 민재가 밥을 가져다 줘도 구석에 웅크린 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 방문 앞에 놓아두고 저녁엔 따뜻한 물을 떠다 줬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다가 처음으로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재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민재는 잠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바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신세만 질 순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재가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부엌에 있는 감자 좀 씻어주세요. 바다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할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바다가 씻은 감자로 감자국을 끓였습니다. 2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바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바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같이요? 네. 바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다도 따라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바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2 사람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 달이 지났습니다. 바다의 몸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의 처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바다는 민재를 따라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들이 밭일하는 걸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바다가 일을 곧잘 하네. 마을 안악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고우니까 금방 배워. 원래 좋은 집 아가씨 아니었을까? 바다는 웃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바다는 민재와 함께 해안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표류물을 줍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회관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애가 물에 빠졌어. 민재와 바다가 달려갔습니다. 방파제 근처였습니다. 10살쯤 된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왕좌왕 모여들었습니다. 민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구조작전, 실수, 사망, 손가락질,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젊은 어부 한 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물을 조금 먹었을 뿐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부를 칭찬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바다가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바다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폐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점점 빨라지더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큰 상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민재의 방문 앞에 밥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두고 갈게요. 드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마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다가 용기를 내서 민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재 씨, 저예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어도 될까요? 바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바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는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응급처치도 잘하시고 손놀림도 전문가 같으셔서. 민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바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민재 씨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민재가 바다를 봤습니다. 과거가 힘들면 잊고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바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좋았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바다는 이제 완전히 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일도 하고 생선도 손질했습니다. 민재도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마을을 돌며 일을 했습니다. 바다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다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재의 손에서 도끼가 미끄러졌습니다. 손등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민재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바다가 달려왔습니다. 민재 씨,
피가. 바다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부엌에 구급상자 있어요. 가져다 주세요. 바다가 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민재는 한 손으로 소독약을 꺼내 상처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거즈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손으로는 어려웠습니다. 바다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가 조심스럽게 거즈를 상처에 대고 붕대로 감았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다 됐어요. 바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바다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점이네요. 민재 씨가 절 살렸고 전 민재 씨 상처 치료했고 민재도 따라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민재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장 할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바다와 민재도 초대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바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바다 덕분에 요즘 마을이 활기차. 고맙다 아가. 바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바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까지나?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재가 바다를 바래다 줬습니다. 둘은 나란히 어둑한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 네. 전 여기가 좋아요. 민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돌아갈 곳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바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마을 사람들도 다 좋아요. 바다가 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기 있어도 될까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바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민재 씨.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 설치된 낡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성물산 전무 실종 사건. 수색이 중단되고 사망 추정 발표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기자 회견을 하는 남자. 지우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녀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을 회관에 있던 바다가 그 화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남자, 저 얼굴,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화면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 남자, 저 얼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 전, 밤바다, 요트 위, 약혼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 데이트라고 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이 계좌 내역들. 바다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이상하게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지우야. 그런데 손에 든 것은 설명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다이빙 나이프였습니다. 오빠, 미안, 지우야.
내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5년이나 연기했어. 진짜 힘들었다. 너 같은 년 좋아하는 척. 남자가 구명조끼를 벗기며 냉소했습니다. 회장님 딸이라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사랑한다는 말에 넘어가더라. 등 뒤에서 강하게 밀치는 손. 바다 깊이 가라앉아. 영원히. 차가운 밤바다. 가라앉는 몸.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이 섬의 해안가였습니다. 바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 한지우, 한성물산 회장의 외동딸, 회사 전무이사, 약혼자 강태준, 경영기획본부장, 회사 자금 500억 원 횡령,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평생 함께하자던 사람이.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바다씨, 괜찮아요? 지우는 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기억났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바다에 밀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약혼자였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러나고 민재만 곁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지우예요. 한성물산 회장 딸이에요. 민재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돌아가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았어요. 정말로. 기억 없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횡령 자료를 제가 복사해뒀거든요. 집에 숨겨놨어요. 눈을 떴습니다.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걸로 그 사람을 신고할 거예요. 가만두면 안 돼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이 하늘도 볼 수 없겠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한지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전무이사, 바다로 살았던 시간, 따뜻했던 시간, 진짜 사람들을 만났던 시간, 그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민재를 찾아갔습니다. 민재는 해안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서울로 돌아가려고요. 오늘. 민재는 묵묵히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야 해요. 그리고 태준을 그 사람을 가만두면 안 돼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는 오후에 떠요. 그때까지 준비하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민재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민재 씨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민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다행이에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로요. 밥 챙겨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던 거 진심이었어요. 이렇게 떠나게 돼서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해요.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갈 곳이 있으면 가야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배가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지우를 선착장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그런데 선착장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외지인이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봤습니다. 너 혹시? 남자가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박민재 아니야? 그때 그 구조대원.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 죽인 놈. 뉴스에서 봤어. 아직도 뻔뻔하게 살아있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사람 살릴 자격이 없어. 그때 죽은 사람 가족은 어떻게 살겠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는 민재의 표정을 봤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더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 지우가 불렀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재 씨, 민재 씨, 빗속을 헤맸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뛰었습니다. 민재 씨, 어디 있어요?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맸습니다. 저 멀리 절벽 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지우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민재 씨, 민재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왔어요? 지우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걱정돼서요. 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사람 죽인 놈한테? 아니에요. 민재 씨는 지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7년 전 구조작전이 있었어요. 후배가 실수했어요. 환자가 죽었어요. 비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선배가 제 탓으로 돌렸어요. 믿었던 선배였어요.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이 다 저를 버렸어요. 사람 죽인 놈이라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사람 안 만나려고. 다시는 누구도 구하지 않으려고. 민재가 지우를 봤습니다. 근데 당신을 구했어요. 7년 만에.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 못 믿어요. 5년을 속았어요. 사랑한다던 사람한테. 민재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버림받는 거 알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두 사람은 폭우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폭우가 그쳤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채로 폐교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지우도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는 잘못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서울로.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도망치면 평생 도망쳐야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민재 씨도 그래요. 민재가 지우를 봤습니다. 언젠가는 맞서야 해요.
진실이랑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민재 씨,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민재는 선착장에서 배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우는 곧바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성물산 회장 한정수,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우야, 죽은 줄 알았는데. 아빠, 지우도 울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의 횡령, 요트에서의 살인 미수,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지우는 숨겨뒀던 USB를 꺼냈습니다. 증거예요. 회사 자금 흐름, 태준의 비밀 계좌, 다 담겨 있어요. 회장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잘했다, 지우야. 이제 아빠가 처리할게. 이틀 후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강태준은 회사에서 체포됐습니다. 횡령과 살인 미수 혐의였습니다.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한성물산 경영기획본부장 강태준 긴급 체포, 500억 원대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 카메라 앞에서 태준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지우 전무를 죽이려 한 게 사실입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증거 없을 텐데.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USB 속 횡령 증거, 요트의 블랙박스 복구, 구명조끼에 뚫린 구멍. 태준의 완벽한 범행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태준과 마주봤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요트에서 바다로 밀었습니다. 구명조끼를 미리 훼손해뒀습니다.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변론할 말이 있습니까? 태준은 비웃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한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횡령 및 살인 미수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전무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라. 7년 전 사건 하나를 조사해 주세요. 지우는 민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급구조사였던 것, 누명을 쓴 것, 믿었던 선배에게 배신당한 것. 회장은 즉시 법무팀을 투입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선배의 조작, 실제 실수를 한 후배의 자백,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민재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징계 기록이 말소됐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이 회복됐습니다. 지우는 서류 봉투를 들고 파도리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파도리에 도착한 건 석 달 만이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폐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거요. 지우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열어봤습니다. 자격회복증명서, 징계말소 확인서, 서울소방본부의 복직 제안서. 민재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7년 전 진실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었어요. 처음부터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젠 여기가 좋아요. 서울은 안 갈 거예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어요. 두 번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파도리 해양안전센터 설립계획서, 오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 민재가 원하면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 씨가 저를 살렸잖아요. 은혜는 이렇게 갚는 거예요. 석 달 후 마을의 작은 해양안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장 할머니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이젠 우리 마을도 안심이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를 보고 민재가 굳었습니다. 7년 전 민재를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우가 민재 옆에 섰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민재는 지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환자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환자의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살렸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누군가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재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었습니다. 지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재와 지우는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석 달 전처럼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를 살렸네요. 민재가 지우를 봤습니다. 네, 서로.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사람을 구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우는 진짜 신뢰를 배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 보답은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민재 씨, 전 가끔 여기 와도 돼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오세요. 지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